자동차는 마차보다 늦게 운행해라. 이런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비바스테이션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 붉은 깃발을 든 남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증기자동차를 세상에 선보였던 대영 제국 영국. 하지만 오늘날의 자동차 시장에서 예전에 영국의 그 화려했던 명성을 찾기가 힘든데요. 거기에는 붉은 깃발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1826년 세계 최초로 28인승 증기자동차가 영국에 등장합니다. 방향 조절은 물론 브레이크 기능까지 갖춘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이 자동차. 런던과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일종의 노선버스로 모두 10대가 운행되었는데요. 국민의 큰 인기를 얻으면서 마침내 산업혁명의 선두주자, 영국에서 증기자동차의 황금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탑승 인원에 짐도 많이 싣고 게다가 빠르기까지 한 이 획기적인 자동차의 등장이 영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마차업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자동차의 등장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낀 이 마차업 종사자들은 고심 끝에 묘안을 냅니다. 자동차 때문에 귀족과 말들이 놀라고 이 무거운 자동차 바퀴가 도로를 파손하고 또 이 야간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인명사고 우려, 이런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영국 정부에 자동차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동차의 등장으로 이 런던 도로에서는요, 자동차와 마차가 뒤섞여서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이게 또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마차업자들은 대규모 시위와 정치권 로비로 정부를 압박했고요. 당시 말과 마차를 소유했던 런던의 상류층까지 정부의 자동차의 규제를 요구하니까 드디어 마침내 법제화가 되지만 초기 기관차법은 속도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죠. 그러던 1861년 빅토리아 여왕의 영국 의회가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내놓습니다. 자동차의 중량은 12톤으로 제한하고 최고 속도는 16km, 또 시내에서는 8km의 속도로 제한했습니다. 당시 시속 40km의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자동차의 이 성능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규제죠. 한마디로 마부들이 실직하면 안 되니까 자동차는 마차보다 늦게 운행해라. 이런 것이었죠. 그것도 부족해서 이 영국 정부는요, 1865년 개정법을 또 내놓습니다.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6.4km, 시내에서는 3km로 속도를 제한했고요. 한 대의 자동차에는요, 운전수, 기관원, 그리고 기수 3명이 타야 했죠. 그중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전등을 들고 자동차의 55m 앞을 달리면서 주변의 마차에게 자동차의 접근을 알려야 한다. 이런 조항이 신설됩니다. 세계 최초의 교통법인 적기조례, 일명 붉은 깃발법은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1878년 영국 정부는 3차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수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전방 보행 요원은 자동차의 18m 앞에서 마차에게 자동차의 접근을 알려야 했고요. 자동차는 말과 마주치면 멈춰야 했습니다. 이 말을 놀라게 하는 증기를 내뿜지 말라, 이런 조항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증기자동차가 증기를 뿜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결론적으로 당시 법을 통과시킨 관료들 역시 말과 마차를 소유한 영국의 상류층, 마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1896년 더 이상 속도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런 합의에 따라서 붉은 깃발법, 적기조례는 30년 만에 결국 폐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규제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마차보다 느린 자동차는 당연히 팔리지가 않았죠. 자동차 기술자들은 다른 나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영국은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상용화했지만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경쟁국에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 붉은 깃발법 때문에 말이죠.